은퇴한 여영사가 손을 잡는 순간 30년 미제 사건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간에 끊기면 아쉬워요. 구독, 좋아요로 저장해 두시고 편하게 감상하세요. 시작합니다. 지리산 자락입니다. 깊은 산 속에 작은 산장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무로 지은 오래된 산장입니다. 벽에는 빛바랜 달력이 걸려 있습니다. 1997년 달력입니다. 아무도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그 달력은 정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해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있었으니까요. 구석에는 90년대 라디오가 놓여 있습니다. 먼지가 쌓였지만 아직도 작동합니다. 가끔 옛날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한정아 58는 이곳에서 삽니다. 은퇴한 강력계 형사입니다. 30년을 경찰로 살았습니다. 살인사건, 강도사건, 온갖 흉악 범죄를 다뤘습니다. 정아는 사람의 눈을 보면 거짓말을 알아챕니다. 오랜 경험이 만든 본능입니다. 손짓 하나, 시선 하나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본능을 쓸 일이 없습니다. 은퇴했으니까요. 정아는 산장 주인을 돕습니다. 청소하고 손님 맞이하고 식사 준비를 합니다. 조용한 일상입니다. 정아는 이 평화가 좋습니다. 더 이상 범죄 현장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피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밤에 악몽을 꾸지 않아도 됩니다. 산속은 고요합니다. 새소리만 들립니다. 바람 소리만 들립니다. 정아는 이 고요함 속에서 치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라디오를 켭니다. 옛날 라디오입니다. 정아는 라디오를 들으며 과거를 떠올립니다. 해결하지 못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범인을 잡지 못한 사건들입니다. 그 중 하나가 특히 마음에 걸립니다. 30년 전 사건입니다. 1997년 겨울이었습니다. 한 사업가가 살해당했습니다. 목격자가 있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단서는 오직 하나, 손에 있는 십자 모양 흉터뿐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피해자와 함께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쳤습니다. CCTV에는 뒷모습만 찍혔습니다. 그 사람의 손에 특이한 흉터가 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십자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정아는 그 흉터를 찾아 수천 명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정아는 그 사건 때문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은퇴할 때까지도 그 사건을 잊지 못했습니다. 정아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수사는 끝났습니다. 정년퇴직했습니다. 더 이상 형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 눈은 못 속입니다. 정아는 여전히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산장에 오는 손님들을 봅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면 알아챕니다. 눈빛이 흔들립니다. 말투가 부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정아는 내색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정아의 일이 아니니까요. 오늘도 평범한 아침입니다. 정아는 산장 마루를 쓸고 있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안개가 자욱합니다. 지리산은 안개가 많습니다. 특히 비가 온 다음 날은 더 짙습니다. 어젯밤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쳤습니다. 정아는 잠을 설쳤습니다. 폭우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산장 주인이 정아를 부릅니다. 정아 씨, 오늘 날씨가 안 좋은데 혹시 산길 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비가 많이 와서 길이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손님들이 오시는데 위험하면 안 되잖아요. 정아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정아는 우비를 입고 등산화 끈을 단단히 묶습니다. 손전등을 챙깁니다. 산길로 나섭니다. 산길은 질척거립니다. 흙이 질퍽합니다. 정아는 조심스럽게 걷습니다. 안개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5m 앞도 흐릿합니다. 정아는 손전등을 켭니다. 천천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무가 쓰러져 있습니다. 뿌리가 뽑혔습니다. 어젯밤 바람이 얼마나 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아는 나무를 비켜갑니다. 계곡물 소리가 들립니다. 어젯밤 비로 물이 불었습니다. 물소리가 우렁찹니다.
정아는 계속 걷습니다. 길을 확인합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그때 저 앞에 무언가 보입니다. 정아는 걸음을 멈춥니다. 안개 속에 검은 형체가 보입니다. 사람입니다. 쓰러져 있습니다. 정아는 급히 다가갑니다. 노년 남성입니다.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고급 양복입니다. 산속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입니다. 구두도 신고 있습니다. 등산화가 아닙니다. 정아는 남성의 맥을 짚어봅니다. 약하지만 뛰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없습니다. 정아가 남성을 흔듭니다. 괜찮으세요? 일어나세요. 남성은 신음소리를 냅니다. 눈을 뜨지 못합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체온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체온증일 수도 있습니다. 빨리 따뜻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정아는 남성을 업으려고 합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잠깐만요. 정아는 뒤를 돌아봅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안개 속에서 나타납니다. 50대로 보입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흐릅니다. 양복이 흙투성이입니다. 남자는 정아에게 다가옵니다. 쓰러진 남성을 봅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가 다가옵니다. 숨을 헐떡이며 쓰러진 남성 옆에 무릎을 꿇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남자는 최윤석 54입니다. 윤석은 쓰러진 남성의 어깨를 흔듭니다. 하지만 남성은 깨어나지 않습니다. 윤석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정아가 묻습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윤석은 정아를 봅니다.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회장님입니다. 강도현 회장님이십니다. 정아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강도현.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큰 기업의 회장입니다.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정아가 말합니다. 빨리 산장으로 옮겨야 해요. 이 상태로 두면 위험해요. 윤석이 말합니다. 잠깐만요. 조용히 처리해 주십시오. 정아는 눈을 가늘게 뜹니다. 조용히요? 윤석이 말합니다. 네, 이분은 공인이십니다. 언론에 알려지면 안 됩니다. 회사에도 영향이 갑니다. 정아가 반문합니다. 산속에 쓰러진 사람을 어떻게 조용히 처리합니까? 병원에 가야죠. 윤석은 고개를 젓습니다. 병원은 안 됩니다. 기록이 남습니다. 제가 개인 의사를 부르겠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만 옮겨주십시오. 정아는 윤석을 봅니다. 이상합니다. 뭔가 숨기고 있습니다. 정아가 묻습니다. 왜 산에 오신 겁니까? 이런 날씨예요. 윤석은 잠시 멈칫합니다. 산행을 하시다가 길을 잃으셨습니다. 폭우 때문에요. 정아는 도연의 차림을 봅니다. 양복의 구두입니다. 산행 차림이 아닙니다. 정아가 말합니다. 이 옷차림으로 산행을요? 윤석의 얼굴이 굳습니다. 급하게 오셔서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아는 더 묻지 않습니다. 일단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입니다. 정아가 말합니다. 제가 업을게요. 같이 가시죠. 윤석이 말합니다. 제가 업겠습니다. 정아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제가 할게요. 이 산길은 제가 더 잘 압니다. 정아는 도연을 업습니다.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정아는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윤석이 뒤따릅니다. 안개는 여전히 짙습니다. 정아는 익숙한 길을 따라갑니다. 발밑을 조심합니다. 넘어지면 큰일입니다. 윤석이 뒤에서 말합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정아가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가면 산장이에요. 정아는 계속 걷습니다. 숨이 찹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도연의 체온이 낮습니다. 빨리 따뜻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정아는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윤석도 따라옵니다. 땀을 흘리며 따라옵니다. 20분쯤 걸었을까요? 산장이 보입니다. 안개 속에서 산장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정아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다 왔어요. 정아는 산장 문을 엽니다. 산장 주인이 놀라 달려옵니다. 어머, 무슨 일이에요? 정아가 말합니다. 산에서 쓰러진 분이에요. 방 좀 써도 될까요? 산장 주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정아는 도연을 방으로 옮깁니다. 온돌방입니다. 따뜻합니다. 정아는 도연을 눕힙니다. 이불을 덮어줍니다. 윤석이 방으로 들어옵니다. 회장님 상태를 확인합니다. 맥을 짚어봅니다. 숨을 확인합니다. 산장 주인이 따뜻한 물을 가져옵니다. 수건도 가져옵니다. 정아는 수건을 적셔 도연의 얼굴을 닦아줍니다. 흙이 묻어 있습니다. 정아는 조심스럽게 닦아냅니다. 윤석이 말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정아는 수건을 건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따뜻한 차를 가져올게요. 정아가 방을 나가려는데 윤석이 부릅니다. 잠깐만요. 정아는 돌아봅니다. 윤석이 말합니다. 이 일은 비밀로 해주십시오.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마세요. 특히 경찰이나 언론에는요. 정아가 묻습니다. 왜요? 숨길 이유가 있습니까? 윤석이 대답합니다. 회장님은 공인이십니다. 이런 모습이 알려지면 회사 주가에 영향을 줍니다.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 제발 비밀로 해주십시오. 정아는 윤석을 봅니다. 윤석의 눈빛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아가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나빠지면 병원에 가야 해요. 윤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정아는 방을 나갑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차를 끓입니다. 생강차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정아는 차를 끓이며 생각합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윤석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정아는 다시 방으로 돌아갑니다. 차를 들고 들어갑니다. 윤석은 도연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제발요. 윤석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아는 차를 내려놓습니다. 깨어나시면 드리세요. 정아는 도연을 봅니다. 얼굴에 핏기가 조금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정아가 말합니다. 제가 손이라도 닦아드릴까요? 윤석이 급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할게요. 정아는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왜 그렇게 거부하는 걸까요? 정아가 말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하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정아는 수건을 들고 도연의 손을 잡습니다. 손을 펼칩니다. 손바닥을 닦으려는 순간 정아의 눈이 커집니다. 손바닥에 흉터가 있습니다. 십자 모양 흉터입니다. 오래된 흉터입니다. 정아의 손이 멈춥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정아는 흉터를 자세히 봅니다. 틀림없습니다. 십자 모양입니다. 30년 전 그 흉터입니다. 정아의 눈빛이 바뀝니다. 예리해집니다. 형사의 눈빛입니다. 정아는 윤석을 봅니다. 윤석도 정아를 봅니다. 윤석의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정아가 조용히 말합니다. 이 흉터 언제 생긴 겁니까? 윤석이 급하게 대답합니다. 오래전 사고로 생겼습니다. 정아가 말합니다. 사고가 아니에요. 정아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이건 그 사건의 표시예요. 윤석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아가 말합니다. 30년 전 1997년 겨울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목격자의 손에 이런 흉터가 있다는 증언이 있었죠. 윤석의 얼굴이 굳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윤석이 말합니다. 그건 오해십니다. 회장님은 그런 일과 무관하십니다. 정아는 도연의 손을 계속 들여다봅니다. 흉터의 모양, 크기, 위치 모두 기억 속에 그것과 일치합니다. 정아는 30년 동안 이 흉터를 찾아 헤맸습니다. 수천 명의 손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정아가 조용히 말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강력계 형사로 일했어요. 이 흉터를 잊은 적이 없어요.
정아는 윤석을 봅니다. 당신도 알고 있죠? 윤석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입술을 깨뭅니다. 땀이 이마에 맺힙니다. 정아가 계속 말합니다. 1997년 12월 23일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 사업가 박인호 씨가 살해당했어요. 흉기는 잿더리였어요. 머리를 여러 차례 맞아 사망했죠. 현장에는 두 사람의 흔적이 있었어요. 피해자와 또 다른 사람. 그 사람이 도망쳤어요. 윤석이 끼어듭니다. 회장님은 그때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정아가 말합니다. CCTV에는 뒷모습만 찍혔어요. 하지만 목격자가 있었어요. 건물 경비원이었죠. 그분이 도망치는 사람의 손을 봤어요. 유리문을 밀고 나가는 순간 손바닥이 보였대요. 십자 모양 흉터가 선명했다고 했어요. 정아는 도연의 손바닥을 다시 봅니다. 십자 모양입니다. 가로 3cm, 세로 4cm. 오래된 흉터입니다. 아물었지만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정아가 말합니다. 똑같아요. 경비원이 그린 그림과 똑같아요. 윤석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집니다. 윤석이 다시 말합니다. 우연의 일치일 겁니다. 흉터가 비슷한 사람은 많습니다. 정아가 고개를 젓습니다. 십자 모양 흉터는 흔하지 않아요. 특히 이렇게 정확한 십자 모양은요. 저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분 외에는요. 정아는 일어섭니다. 창문 쪽으로 갑니다. 밖을 봅니다. 안개는 여전히 짙습니다. 정아는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 사건은 정아의 마지막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정년 퇴직하기 1년 전이었습니다. 정아는 그 사건을 풀지 못하고 은퇴했습니다. 가슴에 한이 맺혔습니다. 정아가 말합니다. 박인호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중소기업을 운영했죠.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대요. 그날 밤 누군가와 만나기로 했어요. 사무실에서요. 그리고 살해당했어요. 정아는 윤석을 돌아봅니다. 누구와 만났을까요? 윤석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정아가 다가갑니다. 당신이 알고 있죠? 이분이 그날 밤 거기 있었다는 걸요. 윤석이 말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회장님의 과거 일정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정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이분의 비서죠? 몇 년이나 함께 일했습니까? 윤석이 대답합니다. 25년입니다. 정아가 말합니다. 25년. 그럼 1997년에도 비서였겠네요. 윤석의 눈이 흔들립니다. 정아가 계속 말합니다. 그날 밤 당신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윤석이 벌떡 일어섭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회장님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아가 말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숨기려고 합니까? 조용히 처리하자고 했죠. 병원도 가지 말자고 했고요. 뭘 숨기려는 겁니까? 윤석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집니다. 도연의 숨소리만 들립니다. 정아는 도연을 봅니다. 이 사람이 정말 그날의 목격자일까요? 아니면 더 깊이 관련되어 있을까요? 정아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정아가 말합니다. 저는 더 이상 형사가 아니에요. 은퇴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알고 싶어요. 30년 동안 찾아 헤맨 진실이에요. 윤석이 말합니다. 진실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미 30년이나 지났습니다. 다 끝난 일입니다. 정아가 고개를 젓습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박인호 씨의 가족은 아직도 고통받고 있어요. 범인을 잡지 못했으니까요. 딸이 있었어요. 당시 10살이었죠. 아버지를 잃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 아이는 지금 40살이 됐을 거예요. 여전히 진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윤석이 말합니다. 회장님은 범인이 아닙니다. 정아가 묻습니다. 그럼 뭡니까? 목격자입니까? 윤석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정아가 다가갑니다. 목격자라면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왜 도망쳤습니까? 윤석의 입술이 떨립니다. 그때 도연이 신음소리를 냅니다. 두 사람은 도연을 봅니다. 도연의 눈꺼풀이 움직입니다.
깨어나려는 것 같습니다. 윤석이 급히 다가갑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도연의 눈이 천천히 떠집니다. 초점이 없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도연이 중얼거립니다. 여기가 어디지? 윤석이 대답합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걱정 마세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정아를 봅니다. 당신은 누구요? 정아가 대답합니다. 저는 한정아예요. 이 산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당신을 산에서 발견했어요. 도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윤석이 부축합니다. 도연이 자신의 손을 봅니다. 손바닥을 봅니다. 흉터를 봅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습니다. 정아를 다시 봅니다. 정아도 도연을 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도연이 조용히 말합니다. 당신이 형사였군요. 정아는 놀랍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도연이 계속 말합니다.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당신은 저를 의심하고 있어요. 정아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도연이 한숨을 쉽니다. 30년이 지났는데 결국 들켰군요. 윤석이 급하게 말합니다. 회장님, 말씀 조심하세요. 도연이 손을 듭니다. 괜찮아, 윤석아. 이제 그만할 때도 됐어. 윤석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회장님, 안 됩니다. 도연이 고개를 젓습니다. 30년 동안 도망쳤어. 이제는 멈춰야지. 정아가 묻습니다. 당신이 그날 밤 거기 있었습니까? 도연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있었어요. 정아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30년 만에 찾았습니다. 정아는 숨을 고릅니다. 30년을 기다린 순간입니다. 정아가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날 밤에요. 도연은 천장을 봅니다. 기억을 더듬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기억입니다. 하지만 선명합니다. 도연은 그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도연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1997년 12월 23일이었어요. 추운 겨울이었죠. 저는 박인호 씨를 만나러 갔어요. 사무실로요. 밤 9시쯤이었어요. 정아가 묻습니다. 왜 만났습니까? 도연이 대답합니다. 사업 때문이었어요. 박인호 씨 회사와 거래하고 있었거든요. 도연이 계속 말합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박인호 씨가 혼자 계셨어요. 우리는 얘기를 나눴어요. 계약 조건에 대해서요. 하지만 의견이 맞지 않았어요. 박인호 씨는 조건을 바꾸자고 했어요. 저는 반대했어요. 말다툼이 있었어요. 정아가 묻습니다. 그래서요? 도연이 말합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가려고 했어요. 그때 누군가 들어왔어요. 정아의 눈이 커집니다. 누가 들어왔습니까? 도연이 대답합니다. 남자였어요. 젊은 남자였어요. 30대로 보였어요. 도연이 계속 말합니다. 그 남자는 박인호 씨를 찾아왔어요. 둘이 아는 사이인 것 같았어요. 저는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가 흥분해 있었어요. 박인호 씨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돈을 돌려달라고요. 박인호 씨는 진정하라고 했어요. 정아가 묻습니다. 무슨 돈입니까? 도연이 말합니다. 투자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남자가 박인호 씨한테 돈을 맡겼는데 사업이 실패했나 봐요. 남자는 돈을 돌려받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박인호 씨는 지금은 어렵다고 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남자가 점점 더 흥분했어요. 테이블을 쳤어요. 재떨이를 집어들었어요. 저는 말렸어요. 진정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듣지 않았어요. 박인호 씨한테 다가갔어요. 재떨이를 들고요. 정아가 긴장하며 묻습니다. 그 다음은요? 도연이 눈을 감습니다. 남자가 박인호 씨를 쳤어요. 재떨이로요. 머리를 쳤어요. 박인호 씨가 쓰러졌어요. 피가 흘렀어요. 남자는 계속 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얼어붙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윤석이 도연의 손을 잡습니다.
회장님, 그만하세요. 도연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끝까지 말해야 해. 도연이 눈을 뜹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남자가 멈췄어요. 박인호 씨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죽은 것 같았어요. 남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재떨이를 떨어뜨렸어요. 도연이 계속 말합니다. 남자가 저를 봤어요. 저도 남자를 봤어요. 남자가 말했어요.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도망쳤어요. 저도 도망쳤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경찰이 오면 제가 의심받을까 봐요. 정아가 묻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도연이 대답합니다. 무서웠어요. 제가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혹시 제가 범인으로 몰릴까 봐요. 그리고 제 회사도 걱정됐어요. 이런 일에 연루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비겁하게도요. 정아가 말합니다. 당신은 목격자였어요. 신고했어야 했어요. 도연이 고개를 숙입니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회사도 가족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어요. 정아가 묻습니다. 범인이 누구였습니까? 이름을 알아요? 도연이 고개를 젓습니다. 몰라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이름도 듣지 못했어요. 정아가 말합니다. 얼굴은요? 기억나요? 도연이 대답합니다. 흐릿해요. 30년이 지났으니까요. 하지만 젊은 남자였어요. 키가 컸어요. 정아는 노트를 꺼냅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노트입니다. 그 사건의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정아가 말합니다. 더 자세히 기억해 보세요. 머리 모양은요? 옷차림은요? 도연이 눈을 감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머리는 짧았어요. 검은색 점퍼를 입었어요. 청바지였던 것 같아요. 정아가 적습니다. 다른 특징은요? 점이나 흉터 같은 거요. 도연이 말합니다. 목소리가 거칠었어요.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손에 문신이 있었어요. 정아가 묻습니다. 문신이요? 어떤 문신이었죠? 도연이 대답합니다. 왼손 손등이었어요. 작은 뱀 문신이었어요. 검은색이었어요. 정아는 빠르게 적습니다. 이건 중요한 단서입니다. 당시 조사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정보입니다. 정아가 말합니다. 다른 건요? 더 기억나는 게 있나요? 도연이 말합니다. 그 남자가 박인호 씨를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아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친한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요. 정아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박인호 씨 주변 인물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윤석이 끼어듭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회장님이 힘들어 하십니다. 정아가 말합니다. 조금만 더요. 중요한 일이에요. 윤석이 말합니다. 30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범인을 잡을 수도 없을 텐데요. 정아가 윤석을 봅니다. 시효는 없어요.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없어요. 범인을 찾으면 처벌할 수 있어요. 윤석의 얼굴이 굳습니다. 정아가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박인호 씨 가족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도연이 말합니다. 맞아요. 저는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밤마다 꿈을 꿨어요. 박인호 씨가 쓰러지는 꿈을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도망치는 꿈을요. 이제는 끝내고 싶어요.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윤석이 급하게 말합니다. 회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이게 알려지면 회사가 큰 타격을 입습니다. 주가가 폭락할 겁니다. 도연이 말합니다. 그래도 해야 해. 사람이 죽었어. 내가 목격했어. 침묵할 수 없어. 정아가 도연을 봅니다.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정아가 말합니다. 경찰에 가야 해요. 진술해야 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요. 가겠어요. 윤석이 말합니다. 회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윤석을 봅니다.
윤석아, 너는 25년 동안 나를 도왔어. 고마워. 하지만 이번에는 내 결정을 따라야 해. 윤석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회장님, 도연이 윤석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정아가 말합니다. 내일 아침 산을 내려가죠. 경찰서로 가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아는 일어섭니다. 오늘은 푹 쉬세요.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거예요. 그날 밤입니다. 정아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30년 만에 찾은 목격자입니다. 내일이면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정아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박인호 씨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사건 현장 사진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딸의 얼굴도 떠오릅니다. 당시 10살이었던 그 아이 말입니다. 정아는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밖은 어둡습니다. 안개는 거쳤습니다. 별이 보입니다. 정아는 밤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차갑습니다. 정아는 다시 침대에 눕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내일을 기다립니다. 같은 시각 도연의 방입니다. 도연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입니다. 내일이면 모두 드러납니다. 도연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합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윤석이 도연 옆에 앉아 있습니다. 윤석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윤석이 조용히 말합니다. 회장님, 정말 이러시겠습니까? 도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야 해. 윤석이 말합니다.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은요? 도연이 대답합니다. 회사는 견딜 거야. 직원들도 이해할 거야. 윤석이 한숨을 쉽니다. 저는 회장님을 25년 동안 모셨습니다. 회장님을 지키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막을 수 없군요. 도연이 윤석의 손을 잡습니다. 고마워, 윤석아. 너는 나를 충분히 지켜줬어. 이제는 진실을 지켜야 할 때야. 윤석은 방을 나갑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산장 밖으로 나갑니다. 밤 공기가 차갑습니다. 윤석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냅니다. 불을 붙입니다. 담배 연기가 밤하늘로 올라갑니다. 윤석은 하늘을 봅니다. 별이 많습니다. 윤석은 생각합니다. 25년 동안 도연을 지켜왔습니다. 도연의 비밀도 지켜왔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그날 밤 현장에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묻었습니다. 숨겼습니다. 도연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윤석은 담배를 끝까지 피웁니다. 그리고 꺼냅니다. 다시 산장으로 들어갑니다. 정아의 방 앞을 지나갑니다. 불이 꺼져 있습니다. 윤석은 멈춥니다. 문을 바라봅니다. 노크하려다 멈춥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윤석은 고개를 젓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갑니다. 새벽이 밝아옵니다. 정아는 일찍 일어납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산을 내려갈 준비를 합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입니다. 반찬을 꺼냅니다. 산장 주인이 들어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정아가 대답합니다. 오늘 산을 내려가야 해서요. 산장 주인이 묻습니다. 그 손님들도요? 정아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함께 내려갈 거예요. 산장 주인이 말합니다. 뭔가 심각해 보이던데요. 무슨 일 있어요? 정아가 대답합니다.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도연과 윤석이 식당으로 나옵니다. 도연의 얼굴은 창백합니다. 잠을 못 잔 것 같습니다. 윤석도 피곤해 보입니다. 정아가 말합니다. 앉으세요. 식사하시죠. 세 사람은 자리에 앉습니다. 조용히 식사를 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고 국을 마십니다. 윤석이 먼저 수저를 놓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도연도 수저를 놓습니다. 정아가 말합니다. 준비되면 출발하죠. 도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때 윤석이 일어섭니다. 윤석이 말합니다.
잠깐만요. 할 말이 있습니다. 정아와 도연이 윤석을 봅니다. 윤석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냅니다. 두툼한 봉투입니다. 윤석이 정아 앞에 봉투를 놓습니다. 윤석이 말합니다. 이걸 받아주십시오. 정아가 봉투를 봅니다. 열어보지 않아도 압니다. 돈입니다. 정아가 묻습니다. 이게 뭡니까? 윤석이 대답합니다. 부탁입니다. 이 일을 조용히 묻어주십시오. 회장님을 경찰에 데려가지 마십시오. 정아의 얼굴이 굳습니다. 정아가 말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윤석이 말합니다. 회장님은 목격자일 뿐입니다. 범인이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은 것 뿐이에요. 30년이나 지났습니다. 이제 와서 밝혀봤자 회장님만 고통받습니다. 도연이 말합니다. 윤석아, 그만해. 윤석이 고개를 젓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회장님을 지켜야 합니다. 윤석이 정아에게 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돈을 받으시고 모른 척 해주십시오. 정아가 봉투를 밀어냅니다.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정아가 말합니다. 저는 돈 때문에 사람을 놓친 적이 있어요. 10년 전이었어요. 중요한 증인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증인이 돈을 받고 증언을 바꿨어요. 범인이 풀려났어요. 저는 그때 후회했어요. 제대로 막지 못한 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윤석이 말합니다. 이건 다른 경우입니다. 회장님은 범인이 아닙니다. 정아가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목격자입니다. 중요한 증인이에요. 진술해야 해요. 윤석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회장님 인생이 망가집니다. 회사도 무너집니다.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정아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박인호 씨도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딸이 있었어요. 그 아이는 아버지를 잃고 힘들게 살았어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윤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도연이 일어섭니다. 도연이 윤석에게 말합니다. 윤석아, 그만해. 이건 내 선택이야. 나는 30년 동안 도망쳤어.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해. 윤석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회장님, 도연이 윤석의 어깨를 잡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이제는 놓아줘. 정아가 말합니다. 출발하죠. 시간이 늦었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세 사람은 산장을 나섭니다. 산길을 내려갑니다. 윤석은 뒤따라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걷습니다. 도연은 앞을 봅니다. 결연한 표정입니다. 정아는 두 사람을 이끕니다. 산을 내려가는 길은 멉니다. 1시간쯤 걸립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걷습니다. 새소리만 들립니다. 바람 소리만 들립니다. 정아는 생각합니다. 드디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끝이 보입니다. 산 아래 마을에 도착합니다. 정아의 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낡은 경차입니다. 정아가 말합니다. 타세요. 경찰서로 가겠습니다. 도연이 차에 탑니다. 뒷좌석에 앉습니다. 윤석도 탑니다. 도연 옆에 앉습니다. 정아는 운전석에 앉습니다. 시동을 겁니다. 차는 산길을 달립니다. 구불구불한 길입니다. 정아는 조심스럽게 운전합니다. 도연은 창밖을 봅니다. 산과 들판이 지나갑니다. 익숙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몸으로 보는 마지막 풍경 말입니다. 윤석이 조용히 말합니다. 회장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젓습니다. 윤석아, 내 결정은 변하지 않아. 윤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주먹을 줍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듭니다. 1시간을 달렸습니다. 도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건물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정아가 말합니다. 곧 도착합니다. 도연이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아는 경찰서 방향으로 갑니다. 익숙한 길입니다. 30년을 다닌 길입니다.
경찰서 앞에 도착합니다. 정아는 차를 세웁니다. 시동을 끕니다. 정아가 말합니다.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은 차에서 내립니다. 경찰서 건물을 봅니다. 큰 건물입니다. 정아에게는 익숙하지만 도연에게는 낯선 곳입니다. 도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정아가 앞장섭니다. 경찰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민원실입니다. 경찰관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정아를 알아보는 경찰관이 말합니다. 한 선배님. 어쩐 일이세요? 정아가 대답합니다. 강력계 계장님 계세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계십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정아는 도연과 윤석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복도를 지나 강력계 사무실로 갑니다. 문을 엽니다. 몇몇 형사들이 책상에 앉아 일하고 있습니다. 계장이 정아를 봅니다. 한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정아가 말합니다. 중요한 제보가 있습니다. 1997년 박인호 씨 살인 사건이요. 계장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 사건이요? 미제 사건 아닙니까? 정아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목격자를 찾았습니다. 계장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정말입니까? 정아는 도연을 가리킵니다. 이분이 목격자입니다. 계장이 도연을 봅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입니다. 계장이 말합니다. 조사실로 가시죠. 정아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사람은 조사실로 이동합니다. 작은 방입니다. 테이블과 의자가 있습니다. 계장이 도연에게 말합니다. 앉으십시오. 도연이 의자에 앉습니다. 윤석도 옆에 앉습니다. 정아는 서 있습니다. 계장이 녹음기를 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도연이 대답합니다. 강도연입니다. 계장이 적습니다. 1997년 12월 23일 박인호 씨 살인 사건 현장에 계셨습니까? 도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있었습니다. 계장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연은 천천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저는 박인호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사업 얘기를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도연이 계속 말합니다. 그 남자는 박인호 씨한테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흥분해 있었습니다. 재떨이를 들었습니다. 박인호 씨를 쳤습니다. 여러 번 쳤습니다. 박인호 씨가 쓰러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계장이 묻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도연이 대답합니다. 무서웠습니다. 제가 의심받을까 봐요. 회사에 영향이 갈까 봐요. 비겁했습니다. 30년 동안 숨기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밝히고 싶습니다. 계장이 묻습니다. 범인의 인상착의를 기억하십니까? 도연이 대답합니다. 30대 남자였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검은색 점퍼를 입었습니다. 왼손 손등에 뱀 문신이 있었습니다. 계장이 빠르게 적습니다. 이름은 모르십니까? 도연이 고개를 젓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박인호 씨를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는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계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인호 씨 주변 인물을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뱀 문신이 있는 30대 남자를 찾아보겠습니다. 정아가 말합니다. 당시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박인호 씨한테 돈을 빌린 사람 명단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찾아야 해요. 계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아가 계속 말합니다. 30대였으니 지금은 60대일 겁니다. 문신은 지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계장이 말합니다. 강도연 씨, 진술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신고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목격자로서 신고하지 않았으니까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감수하겠습니다. 윤석이 끼어듭니다.
잠깐만요. 3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와서 처벌한다는 겁니까? 계장이 대답합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수했고 진술에 협조하셨으니 참작될 겁니다. 윤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도연이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계장이 말합니다. 일단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며칠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셔야 합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아가 계장에게 말합니다. 박인호 씨 딸한테 연락해 주세요. 진실을 알려줘야 해요. 계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연락하겠습니다. 정아는 도연을 봅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연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늦었지만요. 정아가 말합니다. 늦어도 지금이면 됩니다. 진실은 언제든 밝혀져야 하니까요. 도연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윤석이 도연에게 다가갑니다. 회장님,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연이 윤석의 손을 잡습니다. 고마워, 윤석아.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정아는 조사실을 나옵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가슴이 벅찹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진실에 다가갔습니다. 아직 범인을 찾지는 못했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뱀 문신이 있는 남자를 찾으면 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박인호 씨 주변 인물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당시 박인호 씨한테 돈을 빌린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명단이 있었습니다. 1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30대 남자를 찾았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계장이 정아에게 전화합니다. 한 선배님, 용의자를 찾았습니다. 정아가 묻습니다. 누굽니까? 계장이 대답합니다. 이름은 김태준입니다. 당시 35세였습니다. 박인호 씨한테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사업 자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계장이 계속 말합니다. 김태준은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박인호 씨한테 독촉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아가 묻습니다. 문씨는요? 계장이 대답합니다. 확인 중입니다. 지금 그를 찾고 있습니다. 정아가 말합니다. 빨리 찾아야 해요. 30년이나 지났으니 도망갈 수도 있어요. 계장이 대답합니다.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태준은 지금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체포하러 갑니다. 정아가 말합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계장이 대답합니다. 은퇴하셨잖아요. 정아가 말합니다. 그래도 가고 싶어요. 30년을 기다렸어요. 끝을 보고 싶어요. 계장이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오후입니다. 정아는 계장과 함께 부산으로 갑니다. 차로 3시간 걸립니다. 부산에 도착합니다. 김태준의 식당을 찾아갑니다. 작은 골목에 있습니다. 허름한 식당입니다. 간판에는 태준이네 식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계장이 식당 안을 들여다봅니다. 손님이 몇 명 있습니다. 주방에서 한 남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60대로 보입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합니다. 계장이 정아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정아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들어가죠. 두 사람은 식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남자가 다가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계장이 남자를 봅니다. 김태준 씨 맞으십니까? 남자의 얼굴이 굳습니다. 네, 그런데요. 누구십니까? 계장이 경찰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경찰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하시죠. 김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계장이 말합니다. 1997년 12월 23일 박인호 씨 살인 사건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당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김태준이 뒤로 물러섭니다. 저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계장이 말합니다. 당신 왼손을 보여주십시오. 김태준이 손을 뒤로 숨깁니다. 왜요? 계장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보여주십시오. 김태준은 천천히 손을 내밉니다. 왼손 손등에 희미한 흔적이 있습니다. 문신을 지운 흔적입니다. 정아가 말합니다. 문신을 지웠군요. 뱀 문신이었죠? 김태준의 눈이 흔들립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정아가 대답합니다. 목격자가 있었어요. 당신이 박인호 씨를 죽이는 걸 봤어요. 김태준이 주저앉습니다. 의자에 털썩 앉습니다. 계장이 말합니다. 김태준 씨, 당신을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태준은 고개를 숙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김태준이 중얼거립니다. 3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계장이 말합니다.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일어서십시오. 김태준이 일어섭니다. 계장이 수갑을 채웁니다. 정아는 김태준을 봅니다. 30년을 찾아 헤맨 범인입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정아의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전합니다. 이게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서로 돌아갑니다. 조사실입니다. 김태준이 앉아 있습니다. 계장이 묻습니다. 1997년 12월 23일 밤 당신은 박인호 씨 사무실에 갔습니까?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갔어요. 계장이 묻습니다. 왜 갔습니까? 김태준이 대답합니다. 돈을 돌려받으러 갔어요. 박인호 형님한테 5천만 원을 빌렸어요. 사업 자금이었어요. 하지만 사업이 실패했어요. 형님이 돈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돈이 없었어요. 계속 독촉받았어요. 김태준이 계속 말합니다. 그날 밤 형님한테 갔어요. 사정했어요. 시간을 더 달라고요. 하지만 형님은 안 된다고 했어요. 당장 갚으라고 했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형님이 너무 매정하다고 생각했어요. 말다툼이 시작됐어요. 김태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점점 화가 났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테이블 위에 재떨이가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집어들었어요. 형님을 쳤어요. 한 번, 두 번. 멈출 수가 없었어요. 형님이 쓰러졌어요. 그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계장이 묻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까?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도망쳤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사무실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양복 입은 남자였어요. 그 사람도 놀란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도망쳤어요. 계장이 묻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김태준이 대답합니다. 부산으로 도망왔어요. 이름을 바꾸려고 했지만 못했어요. 그냥 숨어 살았어요. 작은 식당을 차렸어요. 조용히 살았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형님이 쓰러지는 꿈을요. 김태준이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죄송해요. 형님한테요. 형님 가족한테요. 제가 미쳤었어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자수할 용기는 없었어요. 비겁했어요. 정아가 조사실로 들어갑니다. 김태준을 봅니다. 김태준도 정아를 봅니다. 정아가 말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당신을 찾았어요. 매일 밤 사건 파일을 들여다봤어요. 은퇴하고도 잊지 못했어요. 드디어 찾았네요. 김태준이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아가 말합니다. 저한테 사과할 게 아니에요. 박인호 씨 가족한테 사과해야죠.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고 싶어요.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계장이 말합니다. 박인호 씨 딸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오신답니다. 김태준의 눈이 커집니다. 그 아이가 지금 몇 살이죠? 계장이 대답합니다. 40살입니다. 김태준이 한숨을 쉽니다. 제 딸과 같은 나이네요. 제 딸도 40이에요. 정아가 말합니다.
당신 딸도 아버지가 범죄자라는 걸 알게 되겠네요. 김태준이 고개를 숙입니다. 딸한테 정말 미안해요.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됐네요. 정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조사실을 나옵니다. 다음 날입니다. 경찰서 면회실입니다. 김태준이 앉아 있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40살쯤 되어 보입니다. 박인호 씨의 딸 박지수입니다. 정아와 계장도 함께 들어옵니다. 지수는 김태준을 봅니다. 처음 보는 얼굴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아버지를 죽인 사람입니다. 지수의 손이 떨립니다. 의자에 앉습니다. 김태준과 마주 앉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봅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김태준이 먼저 입을 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지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김태준이 계속 말합니다. 30년 전 제가 당신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지수가 말합니다. 저는 10살이었어요.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그날 밤 아버지는 집에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경찰이 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지수가 계속 말합니다. 어머니는 울기만 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돌봐야 했어요. 10살 아이가요.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수군거렸어요. 아버지가 살해당했다고요.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지수가 김태준을 똑바로 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무너졌어요. 어머니는 우울증에 걸렸어요. 약을 먹으며 살았어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를 다녔어요. 대학도 포기했어요. 돈이 없었으니까요. 당신은 그동안 뭘 했나요? 김태준이 고개를 숙입니다. 부산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식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편하게 산 적은 없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나타나는 꿈을요. 지수가 말합니다. 악몽으로 끝났다면 다행이죠. 저는 현실이 악몽이었어요. 김태준이 말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부족할 겁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김태준은 깊게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떨어집니다. 지수는 김태준을 봅니다. 오랜 시간 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용서는 못해요. 절대로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어요. 30년을 기다렸어요. 누가 아버지를 죽였는지 알고 싶었어요. 이제 알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지수가 일어섭니다. 면회실을 나가려고 합니다. 김태준이 부릅니다. 잠깐만요. 지수가 돌아봅니다. 김태준이 말합니다. 당신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지수가 대답합니다.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끝까지 진실을 모르고 가셨어요. 김태준의 얼굴이 무너집니다. 그렇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수가 말합니다. 이제 어머니한테 말할 수 있어요. 무덤에 가서 말할 거예요. 범인을 찾았다고요. 이제 편히 쉬시라고요. 지수는 문을 열고 나갑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아는 지수를 따라 나갑니다. 복도에서 지수가 벽에 기댑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정아가 다가갑니다. 괜찮으세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시원해요. 30년 만에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지수가 정아를 봅니다. 감사합니다. 범인을 찾아주셔서요. 정아가 말합니다. 늦었습니다. 30년이나 걸렸어요. 지수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늦어도 찾아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 감사해요. 정아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며칠 후입니다. 정아는 다시 산장으로 돌아갑니다. 지리산입니다. 익숙한 산길입니다. 산장에 도착합니다. 주인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정아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잘 다녀왔어요. 정아는 자신의 방으로 갑니다. 짐을 풉니다. 창문을 엽니다. 산바람이 들어옵니다. 신선합니다. 정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3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저녁입니다. 정아는 라디오를 켭니다. 90년대 라디오입니다.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30년 전 살인 사건 범인 검거. 정아는 라디오를 듣습니다. 뉴스는 김태준의 체포 소식을 전합니다. 목격자 강도연의 용기로 사건이 해결됐다고 합니다. 정아는 라디오를 끕니다. 조용해집니다. 산속은 고요합니다. 정아는 창밖을 봅니다. 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아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을 살린 건 약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도연이 진실을 말했기에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정아는 도연에게 전화를 겁니다. 도연이 받습니다. 여보세요. 정아가 말합니다. 저예요. 한정아입니다. 잘 지내시나요? 도연이 대답합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조사는 끝났어요. 곧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아가 말합니다. 다행이네요. 당신 덕분에 사건이 해결됐어요. 도연이 말합니다. 아니에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저를 찾아줘서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아가 말합니다. 천만에요. 용기 내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도연이 말합니다. 이제는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30년 만에요. 정아가 말합니다. 저도 그래요. 오랜만에 평화로워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도연이 말합니다. 산장에 한번 놀러 가도 될까요? 정아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전화를 끊습니다. 정아는 다시 창밖을 봅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달입니다. 산을 비춥니다. 정아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범인은 잡혔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진실을 알았습니다. 목격자는 고백했습니다. 정아는 벽에 걸린 달력을 봅니다. 1997년 달력입니다. 정아는 달력을 떼어냅니다. 조심스럽게 접습니다. 서랍에 넣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정아는 새 달력을 꺼냅니다. 2026년 달력입니다. 벽에 겁니다. 정아는 미소 짓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는 정리됐습니다. 이제는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정아는 침대에 눕습니다. 편안합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입니다. 정아는 눈을 감습니다. 잠이 옵니다. 깊은 잠입니다. 악몽 없는 잠입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정아는 일찍 일어납니다. 산장 마루를 쓸고 있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합니다. 새들이 지저깁니다. 정아는 일을 하며 생각합니다. 고친 건 사건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도연의 죄책감, 지수의 한, 그리고 정아 자신의 후회까지 말입니다. 산장 주인이 나옵니다. 정아 씨, 오늘 기분이 좋아 보여요. 정아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요. 주인이 말합니다. 다행이네요.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정아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아는 계속 일합니다. 청소하고 정리하고 준비합니다.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입니다. 정아의 하루는 평범합니다. 하지만 평범함이 좋습니다. 더 이상 미제 사건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아도 됩니다. 정아는 자유롭습니다. 마음이 가볍습니다. 이제 정아는 진짜 쉴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는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한 줄 기다릴게요.